최근에 이 한국 GM에서 수입해온 트래버스라는 SUV가 있어요. 2열 뒷좌석에 보면은 열선 버튼도 있고 시트에 열선도 깔려져 있대요. 근데 반도체가 없어서 작동은 안 한대요. 핫한 모빌리티 이슈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권혁재 PD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다뤄볼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가 상당히 오래되고 있는데 각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 피땀 눈물 어린 생존기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산업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 작년 5월 반도체 보릿고개만 지나면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변수 생기면서 공장이 다시 셧다운되고 열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상반기는 힘들고 하반기로 갈수록 풀릴 거라는 전망인데 길게는 10년, 20년 후에도 반도체 이슈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부족 이슈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뭐 가장 눈으로 보이는 거는 자동차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올 1월에 국산차가요, 총 93,900대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1월에 11만 6,270대 대비해서 81%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비단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마찬가지여가지고요. 올 1월에 등록한 수입차가 총 17,817대인데요. 작년 1월에 등록된 차가 21,248대, 그러니까 무려 18.9%가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1월 국산차 판매량을 보면요, 조금 재미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아네커님, 그 국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 현대차 그랜저가 정말 많이 팔린다는 기사도 접한 적이 있고 소렌토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면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던데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랜저, 소렌토, 스포티지, 아반떼, 좀 이런 대중적이면서도 가족들이 함께 탈 수 있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판매율 1위 이렇게 찍곤 했었는데요. 이번 1월 달에 판매량 1위는요, 무려 제네시스 G80입니다. 와, 제네시스가 언제 거기까지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가 론칭하고 나서 처음으로 1위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선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랜저가 상당히 요즘 되게 시장에서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랜저를 생산하는 공장이 현대차 아산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아산 공장이 몇 번 얘기했었던 아이오닉 6, 이 차량이 올 하반기에 대비가 예정이 돼 있어서요. 이거 생산 라인 만들겠다고 아산 공장이 잠깐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판매량도 좀 적어지면서 제네시스가 좀 더 돋보였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반도체 이슈가 제일 크겠죠. 오로지 진짜 수요만 신경 써서 차량을 생산한다 그러면요, 지금 계약해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내년 여름에나 돼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런 차량이 아무래도 판매량 1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네시스가 1위가 된 거,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사정에 따라서 좀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한정된 반도체 자원이라면은 조금이라도 마진이 높은 고급 차량을 생산하는 게 아무래도 브랜드 쪽에 이득이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를 제네시스 쪽으로 좀 몰아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누가 잘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나요? 사실 국내 기업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걸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가요, 막 기술이 집약되고 막 신기술이 들어가고 그런 반도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반도체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 판매 단가도 낮아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생산 공장이 아무래도 좀 동남아 쪽에 집중도 되어 있고, 이 판매처 자체도 다양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이 동남아를 때려버리니까 네. 이 동남아 쪽이 난리가 났잖아요. 공장 다 셧다운되고, 그러면서 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하고 좀 미팅도 좀 하고, 그리고 임원급 인사가 막 미국 가서 협상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도저히 못 따라가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닫아야 되나요? 수요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 판매하는 일선, 영업 딜러, 영업망 이런 쪽 가보면요, 내가 차를 사러 가면은
이 딜러분들이 고객님 그거 옵션 선택하시면은 조금 길어지는데 대기 기간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수급이 오래 걸리는 이런 반도체가 들어간 옵션 같은 거는 좀 애둘러가지고 사지 말아라 이렇게 약간 하는 편인 거죠. 제가 여러 자동차 동호회들, 카페들 들어가서 좀 반응들 살펴봤는데 출고 좀 빨리 될 수 있는 옵션 이런 선택권 이런 거 어떤 거냐 좀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큐레이션을 하나 보네요. 네네. 얼마나 지금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면 옵션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국내 업체들은 옵션으로 뭐 조정을 하는 선택의 폭이라도 있는데 수입 회사들은 반도체 대란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그렇죠.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 국산 차랑 좀 다르게 옵션이 이미 어느 정도 적용된 차량을 국내 수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옵션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다고 차를 안 팔 수는 또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강구해낸 게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옵션에서 반도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빼는 거예요. 할인해주나요? 할인은 해준다고 합니다. 예.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요. 최근에 한국GM에서 수입해온 트래버스란 SUV가 있어요. 신형 모델을 수입을 해왔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 뒷좌석에 보면은 열선 버튼도 있고 시트에 열선도 깔려져 있대요. 근데 반도체가 없어서 작동은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한국GM에서는 이 차를 들여와가지고 6만 원 할인해주고 있고요. 네. 6만 원 할인해주고 있고 대신에 이 반도체가 입고가 되면은 우리가 무상으로 이거 활성화시켜주겠다. 예, 지금 현재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한 정비만 해가지고 옵션을 다시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좀 오히려 경우가 좋은 경우고요. 1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들 있잖아요. 뭐 벤츠라든가 BMW 이런 경우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이 고급 오디오 옵션 자체를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심지어는 에어 서스펜션을 빼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 스크린에 터치 방식이잖아요. 이 터치 기능을 뺐다고 해요. 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이네요. 그러면은 옛날 BMW들 보면 아이드라이브라고 해서 동그라미 여기, 돌려가지고 예. 선택하고. 네, 그렇죠. 조그 셔틀로 다 했어야 됐잖아요. 이게 부활한 거죠. 지금 막 이런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좀 차를 구매하고 싶다. 좀 이러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차종의 마이너스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차량 구매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량 구매 시기를 늦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언제까지 늦춰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3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좀 해소가 돼서 4분기는 지나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차 구매는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딱 단원에서 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조금, 불확실하다. 네,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현재 반도체 대란이 결국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19를 원래 좀 어떻게든 해보자 팬데믹 상태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엔데믹 같이 가자. 지금 이런 사태가 이런 기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이른바 저희가 얘기하는 그 보복 소비 우리가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소비력이 폭발하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반도체 품귀 사태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발생하는 건데 여기에서 수요가 더 발생하면은 이게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업계 전체가 전기차로 상당히 대전환이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로 대전환이 되면은 동시에 자율주행을 또 염두에서 만들기 때문에 기계식 방식이 아닌 시프트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차 한 대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향후 2, 3년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 수 있다.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한없이 부족하고 이 수급 불균형이 언제쯤 해소가 될지 저희 이슈도 매주 이슈를 추적을 하니까요. 들려오는 소식 들려오는 대로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